자, 4시부터 5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전화가 걸려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C셀이요. GC셀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12만 원에 20%요. 12만 원에 20%요? 네네. 아, 이거 그럼 혹시 매수를 지난해 말 그때 하신 건가요? 녹십사 셀 한 거예요. 녹십사 셀. 아, 네네. 그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죠? 네, 조금 됐어요. 네, 아, 이거 주가 참 잘 갔던 종목인데 한번 내리막길 좀 타더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말이었죠? 5만 원도 위태위태하게 내려갔다가 그나마 지금 시장 상승과 함께 올라오는 흐름 7만 원 이제 조금 넘어섰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아마도 손실이 워낙 컸던 종목인데 얼마큼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어디서 할 거고, 예. 어디까지 갈 건지,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예. 갈 건지 아니면 시간이 아. 좀 걸릴 건지. 네, 알겠습니다. GC셀 추가 매수도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시고 손실을 줄여볼 수 있게끔 목표 주가 잡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걸릴지 시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자, 그 점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GC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20% 갖고 계시긴 한데 추가 매수 어떤지 여쭤보셨고요. 이 점과 함께 이 종목이 손실을 충분히 줄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일지도 같이 잡아주실까요? 예, GC셀은 이제 녹십자 랩셀이 예. 녹십자 셀을 합병해가지고 만든 회사를 이름을 바꿨어요. 네. GC셀로. 그 실적이 일단 1분기, 2분기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78%가 나온 걸로 지금 잠정 공시가 돼 있거든요. 잘 나왔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그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이제 GC셀의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우려감이 있는 게, 지금 올해가 어쩌면은 이제 그 CMO에서 지금까지 수주 받아놓은 거가 지금 피크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수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만 GC셀을 지금 현재 실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뭐가 제일 큰 모멘텀이냐면 사실은 지금 미국 자회사 아티바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상장한다고 해놓고 계속 늦어지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뭐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은 일단 그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올해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올해는 아마 안 될 거고 내년도 가야 될 거고 어쩌면 내년도 하반기에나 돼야지 그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일단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나스닥 상장권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1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계속 늦어지는 동안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바이오주들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GC셀도 이제 같이 따라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차는 8만 한 1,000원 정도, 네. 8만 1,000원 정도까지는 1차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만 1,000원 정도 오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비중을 좀 지금 20%시니까 네. 절반 정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줄여야 되군요. 예,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일단 그 자회사 상장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인데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에 지금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네. 계속 기다리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물타기까지 할 정도로 뭐 단기 모멘텀이 강하다든가 예. 이제 그런 종목은 좀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고 20%시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 좀 대응해 보시는 형태로만 그러니까 이 종목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줄여가지고 나올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시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은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81,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손실 좀 줄여보시다가 거기서는 비중을 대폭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쯤이라든지 좀 지켜보시다 보면 이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권이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또 추가적인 강한 반등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멀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81,000원에서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자회사 상장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남겨주셨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종목 지시셀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그럼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종목 양봉축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유비코스 홀딩스 갖고 계시네요. 매수 가격이 19,050원이고요. 비중은 12% 갖고 계십니다. 자, 사연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봉축제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 이 바닥에서 반등 보고 들어갔지만 다시 바닥으로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매수가 이상으로 목표가를 잡아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 7월 12일이었나요? 이때 한번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때 매수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일단 뭐 양복축제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9,000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인데 다시 쭉 내려와서 최근에는 15,000원 뭐 그 정도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갈 수 있는지, 수익까지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지 목표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자, 전문가님, 유비코스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까지 다시 도달할까요? 매수가까지는 네.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비코스 홀딩스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네. 원래 유비코스에서 이 유비코스만을 이제 인적 분할로 떼어내서 네트워크 사업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5G 섹터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5 섹터가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견조하지는 못하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5G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5G 쪽으로 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매수 단가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차트적인 지금 위치도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란 거는 관심이 있어야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이 변동폭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sek터 자체가 좀 관심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뭐 이론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애플페이랑 엮여가지고도 가기도 했는데, 5G는 점점 이제 분명히 사이클은 돌아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을 할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예. 비중이 지금 12%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비중은 작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유비코스가 코스닥 150에서 좀 편출이 된다는 소식 속에서 좀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을 한번 보시면 매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기 매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 4분기 때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이때 그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5G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매출을 비교를 해봐도 작년 매출에 대비해서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실적으로서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유비코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전에 이제
이뤄냈던 그런 LG U 플러스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유의미한 일들이 아웃풋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그런 기대할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조금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찾아봐도 좀 기대감이 좀 덜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매수 단가를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즉 매수 단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5G에 대한 그런 대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점은 뭐 3만 원이나 뭐 4만 원 이럴 때 물리신 게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네. 투자자를 보시면 굉장히 거래량이 없는 것을 딱 보실 수가 있죠. 뭐 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쪽에서 전혀 뭐 매수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좀 종목을 갈아타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네. 저는 15,000원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려고 한다면 종목을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때 한번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비코스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비코스 홀딩스의 그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약간 드네요. 자, 일단은 15,000원 리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양봉축제님의 유비코스 홀딩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봤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빨간 나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드리죠. 자, 매수하신 가격이 6,760원입니다. 15%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일단 현재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재 주가는 5,840원. 오늘장에 5%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6,000원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요.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6월 말 저점이 4,790원까지 나왔었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22% 가까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매수가까지 쭉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거 확신이 좀 안 드시나 봐요. 자, 그래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죠. 자, 전문가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2분기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 뭐 실적이 이제 못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분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1,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2,645억이에요. 1,900억이면은 상반기에만 1,900억이면 잘했죠. 잘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는 또 중국이 봉쇄가 많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 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주저앉았을 거고. 네.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서 다시 봉쇄가 풀리고, 다시 또 개발 붐이 일게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좀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엔진을 지금 만들어요. 그 건설기계들의. 네. 엔진 수요가 자기네들 그룹사 내에서만 그동안에 있다가 이게 이제 외부 쪽으로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쪽 그 건설기계 쪽을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쪽 건설기계 쪽이, 뭐라 그럴까요? 영 좀, 이 실적에 대해, 네. 실적 대비해 가지고 좋은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상하게 좀 탄력을 좀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분명히 지금 이제 밸류상으로도 12개월 선행 PER 뭐 5배, 6배 수준이긴 한데, 건설주들의 뭔가 좀, 엄청난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은 약간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뭐 계속해가지고 그런 그 개발붐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 미국이 뭐 한다고 하지만, 미국도 정말로 그렇게 예전처럼 지금 뭐 SOC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제 건설, 이쪽에 장비 쪽으로는 특히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죠. 네. 저도 그런 약간 의문을 좀 갖고 있어서, 주가가 싸고, 반등은 나올 것 같지만, 얼마나 주가가 더 갈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건설 장비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다시 또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모멘텀으로 막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본연가 오게 되면은 본연가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본연가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 회복이 되면서 뭔가 좀 뉴스가 나올 텐데 그런 모멘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다릴 수 있고요. 본연가까지. 예. 예, 본연가까지 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거기에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 이슈가 있을 때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얼마큼 더 갈 수 있을까? 약간 물음표가 좀 붙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너무 욕심내실 필요는 없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매수가 정도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또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드렸습니다. 빨간 나라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통해서 두 가지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초록빛이요. 초록뱀 미디어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29,600원이고요. 예. 네, 그리고 비중은 15%요. 29,600원이요. 네네. 좀 높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실 뭐 잘 갔을 때만 해도 이 종목이 4만 원도 넘었던 종목이라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예. 한 8개월 전에 3,300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비중도 네, 늘려오신 들어가서, 거군요. 네. 물 타고 예. 그다음에 물 타갖고 한 29,000 얼마, 2,900 얼마 됐거든요. 근데 그러셨군요. 제가 이 종목을 네. 토마토 정권 방송에 한 번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3,300원에 올라간다 해갖고 33,000원이요? 3,000원, 예. 아니 3,300원에 올라간다 해갖고 네. 그래갖고 안 팔았거든요. 3,000원까지 왔거든요. 그 3만 원을 팔고.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욕상 증자하고 아하. 주식 숫자를 줄이면서 가격이 예. 이렇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증자 이슈도 있었고 해서 주가가 많이 좀 네. 내렸군요. 네, 자, 네. 그러면 초록백 미디어 일단 현재 17,000원대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손실이 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요거 어떻게 손실을 줄여갈 수 있을까? 이걸 궁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좀 자세히 네, 뜯어볼게요. 예. 시간은, 기다린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고요. 매수가까지 도달만 한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여유롭게 볼 생각도 있으시고. 자,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 자, 전문가님, 초록백 미디어가 지금 1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실을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요 종목의 대응 전략 좀 잡아주시죠. 기간은 뭐 길게 보실 수 있대요. 네. 일단은 뭐 기간을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주식을 대응을 하실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이 주식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도 조금 많이 높긴 해요. 네. 주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네. 초록배 미디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이렇게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료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하이브 BTS 관련주로도 한번 묶였었고요. 그리고 네. 싸이월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여서 사실 이제 이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펌핑이 되었다, 즉 과대평가가 되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초록빛 미디어가 뭐 드라마 제작사로서 좀 이 컨텐츠 사업을 함으로써 못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뭐 작품으로 본다면 뭐 나의 아저씨라든지 예전에 네. 이제 추노,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나의 해방일지도 같이 IP를 확보를 하면서 네. 굉장히 또 이제 성공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런칭을 하긴 했어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가에
그러한 그런 불순물 재료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BTS 관련주 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초록빛 미디어처럼 같이 뭐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이렇게 관련주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예. 주가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컨소시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이제 뽑는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예. 지금 주가가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그런 매물대들을 소화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네. 이 주가에 많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매물대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초록빛 미디어라는 주가는 그런 재료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좀 기다려 보면서 긴 호흡으로 만약 가져가고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재료를 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초록빛 미디어가 지금 NFT 쪽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쪽을 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주식을 관리하는 주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주포들이 이 NFT나 메타버스를 한번 엮어서 초록빛 미디어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번 한다면 네. 좀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가 뭐 게임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NFT 메타버스 해서 시세를 내기 좋은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 바이오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초록빛 미디어가 조금 기대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네.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초록빛 미디어의 이거를 관리를 하는 기업을 관리를 하는 그런 CEO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말들도 조금 시장에서 한간에 있어가지고 아까 그래요? 네,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유상증자 해서 뭐 채무 갚고 사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이제 성장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채무를 갚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럼 좋게 볼 리가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2분기 연속 단기 순이익으로는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적자적인 부분도 조금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빛 미디어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NFT나 아니면 비트코인 쪽, 최근에 비트코인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을 이용을 해서 한번 주가를 펌핑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 주포가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지금 한번 바닥을 형성한 이 13,500원, 13,000원 라인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저는 비중의 이동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추가 매수를 고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매출이 안 나오고 있고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이런 주가가 굉장히 한번 높게 솟아오를 때는 다시 올라갈 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눌려서 이거를 가져가시기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을 기준으로 두고 이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초록빛 미디어에 대한 그런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해서 쭉 끌고 가자는 관점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현님, 졸업한 미디어의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당장 비중을 더 늘리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요 비중 그대로 일단 쭉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나중에 이슈가 또 언제 또 나올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끌고 가시다가 주가 흐름이 영 지지부진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초록빛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손실이 많이 나 계신데 지금 확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잘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또 기회를 선구 투자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루니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이네요. 루니님께서
페노션 요 종목 갖고 계십니다. 이 해운 종목이죠. 페노션 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싸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신데 현재 주가 좀 체크를 해보죠. 현재 주가는 오늘 2.5% 올랐고요. 5,630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페노션이 주가가 요즘에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많이 내려와 있죠. 자,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잘 들어간 게 맞나? 약간 의구심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노션 해운주들의 전망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페노션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예, 요즘에 이제 운임 이런 해운주들이 이렇게 좋지 않죠. 예. 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도 해운주들이 실적 잘 나오고 있고 페노션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이제 2분기에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데 지금이 제일 좋은 거다. 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네.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정말 싫어하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미리부터 막 빠져버려요. 페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빠진 이유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고, 뭐 H&M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해운 쪽이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권도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면서 해운 쪽이 그 상당히 좀 이제 물류란이 있지만 이 물류란이 서서히 풀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에 해운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되겠죠. 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물류란이 있을 때는 운임이 비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물류란이 점점 풀리면 운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익이 많이 안 남고 외형도 이제 많이 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그게 막 엄청난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의 이 정도면은 박스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입니다. 네.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뭐 5,000원 밑으로 또 빠지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박스권 상단까지를 계속 기다리다가는 잘못하면은 또 엄청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좀 챙기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네. 아마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6,300원 정도까지 지금 6,000원 단에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6,000원 단은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 네.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 위쪽이 뭐냐면은 두 번째 매물대가 6,300원대예요. 그래서 6,300원대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수익을 좀 실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페노션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주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아주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조금 냉정하게 수익 조금씩 챙기면서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000원은 넘어설 것 같고요. 그 위에 6,300원 정도까지 목표해 보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전략 강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해 주신 전략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루니님의 펜오션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한콩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한콩이님 갖고 계신 종목, 요즘에 이 종목 좋죠? 명신산업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근데 얼마나 되는지 짚어볼게요. 자, 명신산업의 현재 주가는요, 매수하신 가격이 27,600원이고, 현재가 22,600원. 매수가보다는 좀 빠져 있습니다. 비중은 14% 들고 계시고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1년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명신산업. 이 종목이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뿜어내다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왔죠. 뭐 자동차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그랬지만 최근 저점이요 15,450원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방향을 좀 바꿔가는 모습이죠. 7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5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오늘장도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가는 건 어떨지, 이런 전략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이 명신산업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어떤지도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진입가까지는 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명신산업 자체가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 테슬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과대평가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잠깐 보고 가시면 지금 매출 자체가 이 컨센서스가 1조 3천억부터 이번 연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조 5천억 그리고 1조 6천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아쉽긴 합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명신산업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이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 전기차, 명신산업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이 명신산업에 대한 수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얘기들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더라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기조 사항으로 보면은 이 바이든이 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몰아붙이려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두의 펀더멘탈이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차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다시 천슬라를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명신산업이랑 MS 오토텍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 전날의 테슬라의 주가 급등락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북미 시장이 점점 커져 나감에 따라서 이 명신산업의 그런 기초 체력 즉 실적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테슬라도 이 전기차로서의 그런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MS 오토텍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명신산업으로서는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비중이 14% 정도 되시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121평을 돌파를 해냈고 좀 좋은 흐름으로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더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한 2만 원 라인에서 조금이라도 평단가를 더 낮추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종, 특히 전기차 업종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저는 잘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단가가 이제 27,600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는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 왜냐면 거의 저는 이제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 명신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조금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명신산업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저는 손절 라인은 정해드리지는 않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전기차 섹터에 투자를 하기 적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입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의견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일단 지금 추가 매수의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서 뭐 2만 원 이렇게 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니라는 점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명신산업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대박벌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 종목들이 참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중에 PSK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PSK 매수 가격이요. 38,2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일단 현재 주가 35,550원. 38,000원에 매수하셨던 것도 제가 봤을 땐 바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PSK 과연 주가가 언제쯤 솟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PSK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PSK 아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제가 추천드렸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제가 추천하고 난 이후에 손절가가 36,700원 제가 드렸는데 손절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 아마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PR 스트립이 딱 하나만 봐도 돼요. PR 스트립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40%입니다. 네, 이거 엄청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 안 올라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P3 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네.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쪽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혜가 될 거고, 북미 쪽에는 지금 삼성전자 외에도 지금 마이크론하고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좀 늘어가는 상태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2개월 선행 PR 5점 몇 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투자 심리 문제일 뿐이지 네. 이 종목의 밸류라든가 내재 가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예.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21선을 깨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 안 좋았어요. 네. 네, 근데 PSK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 되면은 제대로 이제 또 다시 이제 평가를 좀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46,000원 정도 목표가 들었거든요 그때. 예. 뭐 너끈하게 달성을 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보유하시면은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자, PSK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걱정할 종목이 아니네요. 46,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대박벌자님의 PSK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내일장은 일단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관망세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2,500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의미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의미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CPI 지수 자체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향을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고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PI 지수를 일단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증시에 좀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환율 자체도 지금 1,300원을 아래로 계속 아래 하방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또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 섹터의 수급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코로 굉장히 핫하게 기업을 변모를 했던 KT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이 사실 기대감은 꺼졌지만 지금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시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세계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해보면서 같은 섹터군의 같은 종목들을 함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슈에 따라서 또 순환매 장세도 활용할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또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CBDC에 대한 그런 이슈도 한번 반짝 나오면서 이 거래량을 통해서 좀 잠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를 또 활용을 하면서 미리 관심 종목을 좀 체크를 해서 좀 장바구니에 넣어두는 게 어떠실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관심 섹터는 거의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엔터, 방산, 2차전지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로봇주들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과도 이슈도 있고 이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한번 관심 섹터로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잡고 계실까요? 일단 CPI 이제 발표를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뭐 약간 눈치 보기성으로 움직이는데 네. 저는 CPI가 이제 좀 높게 나와도 흔들렸다가 바로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CPI가 이번에 좀 높게 나와도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생각은 이미 갖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유가 많이 빠져 있고 곡물가, 뭐 원자재가 다 빠졌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갈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고점에서 놀겠지만은 정점은 찍었을 거라는 이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렸다가 오르느냐 아니면 바로 오르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면 매수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종목 장세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뭐 종목 장세가 지금 순환매 돈 섹터가
작은 섹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적잖이 그래서 제가 빼놨어요. 뭐 신재생, 로봇,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미디어 엔터, 예, 게임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돌잖아요. 그쪽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중기 섹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오 쪽은 괜찮을 것 같고 2차 전지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반도체가 참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답답한 놈들이 나중에 또 효자 노릇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보시고는 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인사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제가 또 1시간 후에 또 배워야 산다 바로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때 저번 시간 이어서 사업보고서 관련해서 사업보고서 분석 및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릴 건데 그 배워야 산다 끝나고 예. 좀 심화 내용을 좀 다뤄드리면서 그 부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잠시 후 오후 7시입니다. 사업 보고서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유익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